안녕하세요. 스케치 강사 김은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X자를 그리고 절반으로 그리는 방법 설명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칸으로 나눌 줄 알면 다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절반 나누는 거나 이런 건 쉽습니다. 하지만은 세 칸으로 나누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것을 알면, 그러니까 건물 중간에서, 건물에서 이게 만약 건물 한 면이라고 생각할 때 입구가 꼭 가운데에 맞춰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절반이 아닌 3등분이나 5등분 5등분까지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3등분 정도까지만 알면 스케치하기 편해집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를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 3마디 크기 이 정도 안에서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 스케치를 좀 더 크게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크게 하면 연습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손가락 자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이 이렇게 짧은 선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선이 좀 길어지거나 커지면은 스케치가 익숙해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케치 연습하실 때 이거보다 작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스케치를 작게 하기 버릇하면 큰 스케치를 할 줄 알면 작은 스케치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은 스케치 하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반대 경우지만 이게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손의 움직임이나,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쪽까지 선을 반드시 움직이려면 손목만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팔을 움직여야 되고, 어떤 때는 어깨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반듯한 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선을 그리기 연습하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작은 부분은 당연히 그 안에 속해 있겠죠. 창문을 그린다든지 발코니를 그린다든지 그 안에 건물이 이렇게 건물 모양이라면 이렇게 작은 선들은 그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데, 큰 선을 그리는 경우 작은 스케치는 없기 때문에 스케치가 잘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스케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스케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우리는 3개로 우선 나누게 되겠죠. 세로선은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그리고요, 세 칸은 좀 적당히 나눠 볼까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정면으로 그리려면 가운데 나누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항상 표시하듯이 표시해주고, 이쪽도 표시해주고, 아래 연필 두께 정도, 연필 두께보다 좀 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여기는 반 정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요 두께 반 정도. 그 다음에 공중에서 한번 그려보고, 요거는 전과 계속 동일합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형태가 우선 잡혔죠. 기본적인 형태. 그러면은 전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이렇게 X를 나눠 가지고 중간 잡는 걸 했는데,
이쪽을 이제 세 칸을 나눠야 되는데 이 세 칸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 요건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우선 동일한 길이로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마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각선이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동일한 길이를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럴 때는 뭐 요거를 이렇게 이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세 칸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동일한 크기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우선. 네, 그러면 여긴 여기겠고, 여기는 뭐 세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을 비슷한 길이로 여기다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여긴 겹치는 선이니까 여기고 여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 칸이 나눴는데, 이거는 이렇게 투시 효과가 안 들어간 그냥 엑소노메트릭, 예, 그 상에서 동일한 길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길이에서 약간 연필심 하나 칸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표시한 데서 한 칸이요. 여기도 여기에서 한 칸을 해줍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원래 똑같은 길이죠. 자, 요거로 따지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죠. 그러면 똑같은 길이 안에서 연필 하나 칸 정도, 연필 심 하나 칸 정도 이렇게 하고, 이쪽도 하나 칸 하면 실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는 이렇게 나누고, 요 두 번째 거는 여기 연필 심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쪽은 마지막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동일한 곳에서 이렇게 세 칸이 나눠졌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이 나눠졌는데 연필심 하나 두께, 이쪽도 하나 두께 나눠준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이 얘기는 만약 이 한 칸이 1이라고 하면 연필심 두께가 0.1이라고 해요. 1 플러스 0.1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칸 옮기고 그대로 한 칸 옮겼으니까 그대로 1이고, 이쪽 칸은 1 마이너스 0.1이니까 여기는 0.9가 되는 거죠. 예, 여기는 1.1, 여기는 1, 1.11, 0.9. 이 크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크기대로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자연스럽게 투시가 들어간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이 선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예? 예? 보는 뷰를 이렇게 봐서 이걸 옆으로 보면 이렇게 세 칸을 비슷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연필 두께 정도, 연필 두께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 이쪽은 이렇게, 이쪽도 뭐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세 칸이 투시가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선을 두 개 그렸는데 요게 아니고 요쪽 거가 맞는 거죠. 요것도 요쪽에 맞는 거고. 네, 그러면 투시가 들어간 이렇게, 이게 손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느낌이 제일 앞에 게 넓다, 예? 이 정도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요, 전면 앞쪽만 나눠주세요. 뒤에는 거의 얘랑 수평이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서는 수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주는 거. 예, 뒤에도 얘랑 수평, 얘랑 거의 뭐 한 절반. 요건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세요 한번. 네,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쪽도 거의 얘랑 수평에서 조금은 좁아져서 투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요. 예, 그런 느낌으로 뒤에까지 체크해주면 이렇게 짧은 면까지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여러분 우회가 나눠지고요. 세로 높이는 요거는 이 전체 길이의, 예, 3배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감으로 하나, 둘, 세 개, 세 칸. 여기도 조금 비슷한 크기로, 여기 이 정도 되겠다. 예, 체크를 해보면서 절반은 뭐 이렇게 되겠지만 3분의 1 크기로 서로, 그래, 이 정도 되겠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이쪽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쪽도 요거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세 칸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 이걸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네, 한번 이쪽부터 그리기 시작하면요. 이건 여러분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수업은 지금 연습을 하는 거죠. 스케치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외곽선들은 다 이렇게 진하게 그립니다. 우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 스케치를 하게 될 때는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파여 나갈 수도 있고, 예? 지붕이 뭐 일부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항상 이 외곽선이 이렇게 다 진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외곽선 그린 다음에 이걸 아까 나눈 대로 이거는 조금 중간선으로 조금은 얇게 그려볼까요? 다 진하면은 여러분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나눈 대로 그려보면 이쪽 나눈 것보다 이쪽이 더 잘 나눈 것 같아요. 스케치 하다 보면 그게 100% 똑같이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만 여러분 맞으면은 프리핸드 스케치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필심이 계속 달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예, 제가 연필 방향을 세울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도 얇은 선이 나올 때가 있고요. 연필선에 연필심 모양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변경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체 나눈 게 이렇게 보이죠. 네, 여러분 요거 이해 잘 하셨죠? 요 숫자요. 예, 요건 잊지 마시고요. 예, 정면에서 본 거 이 정도. 이게 실제 우리가 이런 그리드 그릴 일은 뭐 많지는 않겠죠. 예,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가선으로 그릴 일은 스케치 하면서는 이제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은 요거 반대 모양으로, 예, 이렇게 6개로 나눈 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바로 손가락 안 하고 저는 지금 감으로 한번 이거에 맞춰서 전체 크기 이렇게 하면 정면체가 나오고, 이 정도 색이 이렇게 나누면요.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그리세요. 저는 이 크기를 많이 그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사각형을 편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길게, 예,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나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반대니까 이 Y의 중심이 이쪽이겠죠. 연필 두께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연필 반 뭐 비슷하게 이 정도 나누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앞에 Y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또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조금 맞춰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정도면 투시가 들어간, 예, 정면체 한쪽 면에서 본 게 나왔고요. 예, 이거를 이제 세 칸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 비율을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 이렇게 보면, 예, 이게 수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세 칸 정도 나누면 여러분 대략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고, 예, 거기면을 이렇게 표시하면 뭐 넓고, 약간 여기 차이는 덜 나는데 여러분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비슷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간에 넓은 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럼 투시 효과가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이쪽 선도
이렇게 3개 나눈 다음에 연필선 하나 연필 여기 심 두께 하나 정도. 네, 이 정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점점 좁게 된 게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요 뒤에 된 건 아까 말씀드린 요 짧은 면이기 때문에 거의 수평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요것도 거의 수평으로. 네, 요것도 수평으로 그리되 여기가 더 좁아지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지금 이쪽 뒤에가 넓어졌죠. 더 넓어지니까 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우선 예, 세로는 다 나눠줬고요. 가로는 여기 3칸 세로요. 가로 나눈 게 맞네요. 세로로 나눠야 가로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네 정육면체가 이렇게 3칸으로 나눠집니다. 예. 이 가수는 여러분 사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이해할수록 그려야 돼요. 예. 사실 지금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 요 뒤에 칸이 요 앞에보다 더 넓어요. 그럼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요 선을 이렇게 수정도 이렇게 해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요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앞에 칸, 예,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래요, 여러분. 네. 아이고, 잘 보이셨나요?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쪽에다 놓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우선 앞에 빈 것부터 가선으로 요 세로선 이렇게 잡아주고요. 뒤에 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요거랑 평행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앞에 있는 선하고 평행 정도. 예. 좀 더 세로. 이쪽도 어디로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거의 평행으로. 예. 평행으로만 만들면 80점 이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쪽 선, 예. 이쪽 선하고 거의 평행으로 느낌을 한번 이렇게 보고요. 평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깊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요 선이 이렇게 가는 선이고 사실 여기 요 선하고 여기가 지금 여기 선이 지금 여기인 거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려온 선이 요 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검토를 하자면 또 요거랑 이렇게 만나는 선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에 파인 거에 대한 거가 이쪽에서 지금 가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뒤에도 요 뒤에 칸 여기를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가 한 칸, 두 칸, 3칸 나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요 선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여기 선이 쭉 들어온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여기 교차선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검토상에서 얘랑 거의 수평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형태가 완성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쪽도 한번 뚫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도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려주면 요 뒤에 요 안쪽 벽이 보일까 했더니 요 위에 칸을 보면 여기 요만하기 때문에 이쪽 뒤에 벽은 보이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하나하나 이제 그래서 맞춰 나가 보면요. 이런 선을 그릴 때 여러분 짧게 그려도 여기랑 내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런 선도 짧게 그려도 이게 쭉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예, 그런 실수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쪽도 이런 짧은 선도 다시 한번 이런 거랑 평행에 맞춰서 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고 요거는 끝까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건물이 복잡해지면 이 선 같은 것도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막 긋지 말고 아래 위 선들을 잘 따져가면서 X, Y, Z 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런 선들도 가선을 잘 도움을 받아서 여기도 이쪽도 문이 뚫린 거로 하자고 했죠. 이쪽도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셨나요? 지금 요거를 이런 형태를 같은 걸 그린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면은 그렇게고 자기가 이런 거를 좀 이해만 한다면은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선을 그릴 때 이 외부만 그려놓기 때문에 이 내부 그릴 때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새로 내려온 선은 다 수직이죠, 빤딱에. 그거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들은 이렇게 혼자 여기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이 연결선이 어떤 각도로 들어가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쪽에 있는 선하고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선하고 이걸 가까운 선하고 평행으로만 내려오면 됩니다. 이런 선들도 이거의 평행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투시가 들어갔다는 건 평행이 아닌데 이런 짧은 선들은 평행으로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스케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조감도가 아닌 투시도 그리는 방법으로 여러분 스케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